その改心に免じて許すわけねえだろバカ! 한산한 산골 마을에 위치한 작은 교회는 오랜 세월 동안 그들만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무서운 전염병이 마을을 덮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어떻게든 가족을 되살리고 싶었던 절망에 빠진 이들. 이때 그들 앞에 나타난 교회의 남자는 기이한 주술로 죽음을 거부하고 불사의 몸을 얻는 방법을 이들에게 설파했어요. 죽음을 거부하는 교인의 주술은 사람들끼리 서로 죽여야만 했고, 사륙을 모토로 한 사이비 종교의 교리는 자연스럽게 퍼져나가게 됐죠. 교리에 따라 살인에 빠져든 마을 사람들은 주술로 인해 강인한 육체를 가지게 됐고, 사이비 종교 집단을 신봉하기 시작했어요. 이들은 점점 교리에 빠져들면서 사람의 목숨을 가볍게 여기며 죽음의 신에게 자신의 인생을 바치게 됐으니, 잔혹한 교리와 의식을 가진 사이비 종교단체 사신교의 탄생의 순간이었죠. 사신교의 교리는 주변 지역까지 퍼졌으며, 이에 살인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들은 점점 늘어만 갔습니다. 후에 교단의 이름을 공공연히 알리며 인간에 대한 사륙을 모토로 하는 정신나간 종교 집단을 완성하게 된 것이죠. 한편 전란을 잊을 정도로 평화롭고 작은 마을이었던 온천 마을에는 히단이라는 닌자가 살고 있었는데요. 여담으로 나루토의 작가 마사시가 가장 좋아하는 인물 중 한 명으로 손꼽는다고. 그는 임무를 수행하던 도중 살인을 경험하게 됐고, 히단은 점점 살인의 쾌감에 빠져들게 됐어요. 온천 마을은 지속적인 평화로 인해 군비 축소를 감행하는 정책을 펼쳤고, 전쟁 속 무차별적인 살인에 대한 쾌감만을 찾던 히단은 마을의 정책에 불만을 품게 됐습니다. 이때 히단에게 사이비 종교 집단 사신교에서 구원의 손길을 뻗치며 결국 사신교의 교리에 심취한 히단은 교단에 입교함과 동시에 마을의 동료들을 모두 죽이고 탈주합니다. 사신교에 합류한 히단은 불로불사의 주술 실험의 자원에 수많은 희생자들 속에서 처음으로 성공한 실험체가 됐고, 불사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됐죠. 단 실험의 완벽한 성공은 아니었으며, 주기적으로 사람을 죽여 재물을 바치지 않으면 불사가 유지되지 않는다는 조건이 붙은 불로불사였다고. 불사의 몸을 가진 히단은 무차별적인 사륙을 더욱더 즐길 수 있었으며, 이때 죽지 않는 자신의 몸을 베는 즐거움 또한 깨닫게 됐는데요. 칼에 베이는 듯한 고통을 즐기는 사륙광이 되어 사신교의 교리를 전파하기 위해 앞장서서 학살극을 벌이는 인물이 됩니다. 이때 만나게 된 아카츠키의 멤버 코난의 설득으로 테러 집단 아카츠키에 가입하게 되는데요. 히단이 후에 밝히길 단순히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라고. 아카츠키의 멤버이자 사신교의 신자 히단은 수많은 나루토의 빌런 중에서도 오로지 살인에 대한 단 한 가지 즐거움을 쫓는 인물로 묘사되는데요. 그의 광적인 면모는 그가 사용한 술법에서 제대로 보여지죠. 사사빙열이란 사신교의 주술, 이는 작중에서 그가 유일하게 사용한 술법인데요. 조금 더 많은 사신교의 주술이 밝혀졌다면 좋았겠지만, 안타깝게도 사사빙열만 사용하는 히단의 괴이한 행적, 아무래도 고통을 즐기는 마조이스트였고 상대방을 고문하는 것, 이 두 가지 모두를 만족시키는 술법이 사사빙열이기 때문이지 않았을까? 또한 히단은 사사빙열의 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커다랗고 날이 3개나 달린 거대한 대낫을 주 무기로 사용하는데요. 낫 자체적으로 칼날이 늘어나거나 휘어지는 기이한 능력이 있는 무기라고. 히단은 거대한 낫을 통해 전투 도중 상대에게 상처를 입혀 피를 얻어 섭취하게 되면 즉시 피부가 검게 변하면서 뼈를 형상화한 해골과 같은 문양이 새겨지죠. 이후 히단 본인이 자해하며 흘린 피로 정삼각형의 사신교의 문양을 그리는 것이 사사빙열의 완성. 문양 안에 히단이 들어가 있으면 자신이 입은 상처가 상대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술법입니다. 물리적 공격뿐 아니라 화상이나 맹독, 환술의 공격을 받아도 저주에 걸린 상대방 역시 똑같은 공격에 당하는 괴이한 술법인데, 히단 본인이 직접 자해를 하며 상대방에게도 동일한 데미지를 주기도 한다는 것. 물론 히단은 불사신이기 때문에 상대방만 고통 속에 죽게 되는 무서운 술법이죠. 여기서 소름 끼치는 점이 고통은 히단에게 그대로 전달되는데, 히단은 이러한 고통조차 즐기며 쾌락으로 받아들인다고. 이 때문에 사사빙열의 술법을 사용하는데 망설임이 없고 오히려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여담으로 사사빙열로 죽인 상대방의 수명을 흡수하여 본인의 생명을 연장하는 수단으로도 사용하고 있다고. 사신에게 재물을 바치는 것처럼 취급돼서 히단의 불사가 유지되는 것이죠. 같은 아카츠키의 멤버 카쿠즈가 히단과 콤비를 이룬 이유가 자신의 욱하는 성격 때문에 이전 파트너들을 많이 죽여왔지만 히단은 아무리 열이 받아도 죽일 수 없었던 인물이기 때문이라고 밝히기도 했죠.
중에서 카쿠즈와 함께 그가 모습을 드러내는 것으로 아카츠키에 대한 공포심을 제대로 보여줬는데요. 그는 아카츠키의 임무를 받아 인주력, 이미를 생포한 이후 파트너 카쿠즈와 함께 브리저를 습격하여 수호닌자 12인 치리쿠까지 가볍게 살해했습니다. 그러다 마주친 나뭇잎의 상급닌자 아스마와 교전을 벌이는데요. 대낮의 사용법과 채술에도 능숙한 히다는 근접전이 특기인 아스마가 시카마루의 보조를 받았음에도 전혀 밀리지 않았고 히다는 사사빙열의 조건을 충족시키며 끝내 아스마의 목숨까지 거두어들입니다. 아카츠키의 명성에 걸맞게 인주력으로 완전한 미수화까지 가능했던 유기토를 제압하여 생포했고 수호닌자의 일원이었던 치리쿠, 나뭇잎 상급 닌자인 아스마를 쓰러뜨린 실력을 보여줬죠. 이후 구미의 인주력을 잡기 위해 또다시 나뭇잎 마을로 향하던 도중 스승 아스마의 원수를 갚으려는 시카마루 소대에게 발견되며 다시 전투를 벌이게 되고 그림자 흉내술에 걸린 상태로 파트너 카쿠즈와 동떨어져 시카마루와 1대1 대결을 펼치게 됐는데요. 히단이 시카마루의 볼쪽을 베어내 피를 얻어 사사빙열을 발동, 그대로 자신의 심장을 자해하여 시카마루를 저주로 죽인 것처럼 보였지만 카쿠즈의 피로 발동된 사사빙열이었기에 카쿠즈의 목숨은 즉사. 이는 시카마루의 작전대로였고 숨겨둔 수많은 기폭차를 그림자 모으기 술법으로 히단의 온몸에 두르며 미리 파둔 땅과 함께 폭발시켜 산산조각난 상태로 구덩이에 생매장당하게 됩니다. 불사의 몸을 가진 히단이었지만 전투가 벌어진 숲이 바로 시카마루의 나라 일조교에는 들어올 수 없는 곳, 외부인의 출입이 금지된 곳이라 히단은 영원히 흙 속에 파묻힌 채 감시당하는 신세로 전락합니다. 평생 죽인 사람들의 생명만큼 긴 시간 동안 땅속에 갇히게 된 것. 히다는 시카마루가 처절하고 철저하게 준비한 시나리오에 휘말리며 불사의 몸을 가지고서도 패배합니다. 하지만 나뭇잎 마을 최고의 전략가 시카마루가 만반의 준비를 갖춰 상대했기 때문이지 사사빙열로 인해 히다는 아무리 치명상을 입혀도 죽지 않는 불사신인 만큼 히단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를 상대하는 것은 굉장히 무모하고 어리석은 짓인데요. 후에 교단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히단을 기리며 그를 사신교의 영웅으로 추대합니다. 영원히 땅속에 갇힌 채 불사의 몸이 무너질지 아니면 교단에게 구출될지 앞으로 이어질 보루토의 이야기에서 그의 재등장을 조금이나마 기대해볼 법한 여지가 남아있죠. 이상 아카츠키의 멤버 히단에 대한 이야기 마칩니다.